안녕하세요. 자율전문가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행의 바른 해석과 각종 신살, 여러분들이 이 삼형살, 개강살, 망신살, 뭐 살들 많죠 등등, 이거에 대해 너무 많이들 댓글들 달고 질문하셔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삼형, 개강, 망신, 이 살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오행의 바른 해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잘 보시죠. 자, 12운성, 12신살, 삼형살, 천을기인, 개강살, 공망, 망신살, 백호대살, 천나지마, 이런 거 다 저는 안 봅니다.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럼 뭐를 보냐? 상생상극으로만 봅니다. 이거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예문의 사주를 제가 2개 올렸는데요. 잘 보세요. 이 갑인일주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었어요, 살들을. 근데 지금은 이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삼합을 하는 겁니다. 삼합. 그래서 인이니까 인옷을 삼합을 하면 이 가운데 있는 중지가 양입니다. 이게 음으로 와갖고, 음으로 오면 사화잖아요. 그러면 망신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유금이 있다고 치고, 이 유금이 있는데 사유축을 하면 이 중지가 음인데 이게 양으로 오면 또 망신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신금이 망신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인옷을 삼합해서 사화가 망신살이에요. 이제 오화가 양이니까 음으로 왔으니까 이제 망신살이에요. 근데 자, 월지를 을묘가 있고 갑인일에 태어났어요. 이거 강사주입니다. 그러면 사화가 용신이에요. 이 망신살이 이게 용신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사화가 오면 아주 좋아요. 망신을 당하지 않아요. 이 오화가 와도 되고 이 오화가 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생상극으로만 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살에 빠지지 마시고,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는데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12운성. 개수일주예요. 개수가 신월에 났어요. 그런데 12운성상으로 건록, 제왕, 태, 병, 사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12운성인데 12운성으로 이 신금이 사에 속합니다. 죽을 사자. 근데 이 사주 잘 보세요. 개수가 연지의 묘목을 보고 일지의 관을 봤어요. 미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극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신금이 용신입니다. 신금이 용신인데 사에 속해요. 12운성으로. 이 12운성으로. 그리고 이 병이 오면, 유금이 오면 병인데, 병이 오면 용신이에요. 이것도 같은 금이니까, 이 금에 속하니까. 그래서 12운성은 논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적사수 천매에도 나와 있어요. 임철수 선생님께서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근데 자꾸 이런 거 공부하시고 애울 필요 없어요. 상생상극만 보세요. 자, 또 보겠습니다. 천을기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천을기인, 이 천을기인하고 개강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갑, 무, 경은, 충, 미, 지지루. 이 지지루, 이 충, 미가 오면 천을기인이에요. 그리고 일간이 병, 정은, 유, 해가 오면 천을기인이에요. 요게. 그래서 사주를 제가 뽑아왔어요. 자, 경진일주가 진월에 나고 미시에 태어났어요. 인수가 태왕합니다. 인수가 태왕한데 여기서 이 미토가 이 천을기인 맞습니까?
귀신이지? 이거 귀신이에요, 귀신. 인수가 태어나기 때문에 천을기인이 아닙니다. 귀신에 속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개강살에 대해서 논해 볼게요. 자, 경술일주가, 이 경술일주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자월 자시에 났어요. 이 자월 자시에 났는데, 죄송합니다. 자년 자월에 났어요. 자년 자월에 났는데 식상이 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수가 이게 용신이에요. 근데 이게 개강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괴강살은 다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선 이게 용신입니다. 이게 용신. 이게 기신이고요. 그리고 무술은 같은 토예요. 경술은 서로 상생이고요. 경진도 서로 상생이고요. 임술은 상극이고요. 임진도 상극이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상생 상극만. 이거로 사주 풀면 다 맞아요. 자꾸 이 천을기인 개강살 이런 거 이제 보지 마세요. 외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보지 마세요. 자, 사명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사명에 대해서 아주 사명 참 질문들 많이 해요. 사명에 대해서 좀 논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문을 갖고 나왔는데요. 을미일주가 연주에 자수를 보고 을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 해묘미 목구까지 했어요. 그니 강사주예요. 그것도 태광이에요. 태강사주. 그러면 이 사주가 축토가 와서 이 일간이 비겁의 무리가 강해가지고 이것도 해묘미 목구까지 했으니까 이 재를 극하는데 축토가 와서 축미충을 해서 합을 깨주면 얼마나 좋아요. 응? 축, 술, 미가 와서 이 재가 왕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술미가 온다고 같은 토예요. 같은 토끼리 뭐가 나빠요. 토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토를 기신으로 쓰는 사람은 안 좋고요.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축미충에서 합대해주면 이 축이 와서 축미충에서 합 이거 딱 깨봐요. 그러면 재가 강해지잖아요. 이 축토가 안 오고 술토가 와도 돼요. 왜? 이게 지금 버거운데 일간이 강해서 버거운데 여기에 술토가 하나 더 오면 재가 강해지니까 더 좋은 거죠.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행으로만 보세요. 오행으로. 오행의 상생상극.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극지하가 최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신에 대해서, 인사신 사명에 대해서 논해 볼게요. 자, 갑인일주가 자년 자월에 났어요. 인수가 태왕하죠. 그래서 이것도 강사주예요. 그러면 사화가 용신이에요. 그런데 요걸 가지고 반사명이라고 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용신인데. 그리고 이 사주는 강사주니까 신금이 오면요, 이걸 충해줘야 돼요. 비겁을 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비겁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 을사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을사 있으면 이거 충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갑자 이렇게 하나 더 있다면 이걸 충해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에 이제 계사, 여기 임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충하면 좀 안 좋아요. 이건 충은 좀 안 좋아요. 왜? 비겁이 있어야 이걸 미니까요. 이건 충을 하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도 목이 있고 여기도 목이 있다 이러면 이건 충해주면 이 신금이 들어와서 인신충하고 사명,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사명이 들어와서 인사신을 딱 이루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용신입니다. 그래서 상생상극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차정기님, 천나지망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랬는데요. 술해하고 진사가 천나지망이에요. 이게 이제 삼명통해에 나온 얘기인데 하늘과 땅에 속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물망이고요. 이게 이제 땅에 있는 이제 이 망자인데 그물망자인데 이게 세 천나지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천문이 열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건데 이거 다 믿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저 이런 거 안 봅니다. 오로지 상생상극 이것만 갖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만 갖고 보세요. 좋은 설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이은채님, 안녕하세요. 저는 83년 12월 8일 0시 20분 음력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사주는 좀 특이한 종격 사주라는 것 같아요. 용신과 시신이 오히려 비겁과 인성을 쓴다고 하던데요. 오늘 선생님의 강의로는 저 같은 경우 목화운에 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목화운의 가족사 제가 저희가 이분 댓글을 조금 이렇게 줄였습니다. 댓글이 좀 길어요. 가족사라는 것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자기 가족 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이때 이제 돌아가시고 막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냥 가족사로 댓글이 길어서. 그래서 인간관계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 목화운에. 외려 토운에 애들 넷이나 낳고 많이 낳으셨네요. 요즘 사람 치고 넷 낳고 다복히 살고 있거든요. 저 같은 종격의 경우는 용신이 시신을 어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주를 뽑았는데 잘 보세요. 본인은 00시 20분에 났습니다. 8일. 그래서 사주는 30분이 넘어야 돼요. 00시. 그래야 8일 사주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7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7일로 뽑았어요. 동격 135도에서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요. 0시 30분까지는 그 전날로 사주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7일생이에요. 본인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7일생으로 알고 계신 건지. 근데 8일이라도 여기가 개묘입니다. 같은 수의 같은 목이에요. 조금 다른 점은 요 안에 병화가 있다는 거. 묘목엔 병화가 없습니다. 요 차이예요. 그 차이도 꽤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7일로 뽑은 건데요. 7일생입니다. 본인 사주는 7일로 보셔도 돼요. 30분이 넘어가야 8일로 뽑는 겁니다.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환이 절기인데요. 전립 4일 출생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사령할 때 나셨어요. 이 축토지만 개수가 사령할 때 나셨어요. 그래서 해자축 북방을 했어요. 해자축 북방. 그래서 일간이 아주 강합니다. 강사주예요. 여기서 무슨 누가 종격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종격 아닙니다. 이 사주는. 이게 어떻게 종격이에요? 일반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이 왜 4일을 제가 강조하냐면요. 개수가 사령할 때 태어나서 개수가 사령했기 때문에 이거 다 수예요. 수의 물이기 때문에 이제 토는 토죠. 근데 이 안에 있는데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축달에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개수가 사령했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 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자축 북방 했습니다. 그래서 강해요. 그래서 목은 부목이에요. 목이 떴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술을 막는 목이 떴기 때문에 술을 막아주는 토가 용신입니다. 토운에 좋으셨다고 그랬는데 토가 용신입니다. 이 토운에 와서 특히 조토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토, 미토, 진토, 술토. 근데 제일 좋은 건 미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이게 많으니까 술토가 낫죠 더. 그 다음에 진토요. 그 축토는 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축토 나름대로 쓰는 게 있는데 원래 축토가 두 번째로 강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축토가 와서는 안 되죠. 해자축 북방을 했기 때문에 같은 톨에도 축토가 오면 그냥 보통 운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잘 보세요. 나쁘진 않은데 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 축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자 모군에 용신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무진운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갑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왜? 토를 밀어주니까. 단 축토가 화를 좀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인목이 있어요. 비록 목의 계절에는 화가 없기 때문에 목의 계절엔 이게 축토를 극해서 아주 어려웠어요. 이거 아주 어려워요. 왜? 용신을 극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병정 여기 쓰셨는데 목화운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목화운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목운이에요. 이건 화운이고요. 목이 화를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이 화를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목화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목화운은 어떤 게 목화운이냐면요. 이게 목화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에서 화운으로 갔다고. 이건 그냥 목운이에요. 그런데 천간에 화를 가지고 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왔어도 정계충하고 병임충하고 하등에 쓸모가 없어요. 충당해서 이 화가. 근데 이 화는 쓸만합니다. 왜? 축토를 밀기 때문에요. 근데 미는데 화를 어둡게 하죠. 축토는. 그런데 인목이 있어서 어둡게 하는데 많이 도와줍니다. 만약에 인목이 이게 없다면 여기서는 귀신이었지만 여기서는 화운이 왔을 때 이걸 받아서 충분히 일을 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면 반대로 화를 어둡게 해서 운이 그냥 보통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인목이 있어서 이 사주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 운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운이 더 좋아요. 이 미토운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목운에 제일 힘들어요. 왜? 용신을 쳤으니까. 제 강의를 보시고 저 같은 경우 목화운에 좋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행에 육친의 상생상극을 제가 이제 풀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자, 먼저 비겁 겁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중에 한 사주에, 고날 이제 비건 겁제 중에 제가 한 사주를 봤습니다. 이 사주는 인수가 태왕합니다. 그래서 이 화운에 빌라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화운이 왔는데 인수가 이만해요. 이 인수가 이만해요. 그래서 극을 합니다. 그러면 비겁이 없어서 해준 간목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해준 간목을 썼는데 겉으로 투출되지 않아서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겁이 없어요. 이 사주는. 간목이라든지 을목이라든지 뭐 임목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 목이 투출되지 않아서 비겁이 없어서 이게 이만한데 크잖아요. 해자축 북방하고 다 수가 있으니까. 해자축 북방까지 하고. 일간은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만한 게 이 화운이 왔을 때 이게 이걸 받아서 일로 줘야 되는데 받아서 일로 주지를 못하니까 이걸 그대로 치는 겁니다. 근데 그날 같은 사주 풀었죠? 똑같이. 그 중에 한 사주는 비겁이 이만했어요. 인수가 요만하고. 그래서 화운이 왔을 때 이만하니까 이걸 다 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발복을 한 거고, 이 사주는 인수가 이만한데 비겁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화운이 딱 왔는데
이게 받아주질 못해서 목이 약해가지고 받아주질 못하니까 그대로 이걸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방 화운의 조언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땐 대단히 고생을 했고요. 왜? 인수운이니까 이게 이걸 미니까 이게 더 이만해지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하나 다셨는데 토가 오면 토운 오면 괜찮다. 예, 토운도 괜찮아요. 이 사주. 근데 그날은 비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건 조토가 오면 좋습니다. 이런 사주는 조토가 왔을 때 좋아요. 조토가 왔을 때 좋은데 이 사주에 그러면 여기 조토가 한번 왔어요. 이때 좋았어야 되는데 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때가 그래도 가장 좋았대요. 요때 빌라를 산 거예요. 요때 그래서 빌라를 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빌라에서 계속 살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고요. 이후엔 발전이 없고요. 자, 오늘 설명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행하고 이 육친 그리고 이 신사 이런 거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껏 배운 거 뭐 12운성, 12신사 이런 거 잘못 사용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거 알고 있어야 아, 이런 게 아니구나.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공부를 그런 거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것도 한 지식이 되긴 됩니다. 쓸데없이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제 어떤 분이 댓글 다셨어요. 이제 12운성도 이제 제가 이제 쟁가 이게 상가 병인가 막 이랬더니 12운성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씀하신다고. 예, 오래전에 다 저도 외웠었는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누가 얘기할 때 저도 그냥 12운성 나도 알았었는데 하나도 안 맞더라. 왜? 그걸 알지 못하면서 얘기는 못하잖아요. 적용을 해봐서 안 맞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셨어도 잘 배우신 거예요. 근데 사용을 이제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하고 얘기할 때 나도 12운성 알지만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안 맞더라 이렇게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12운성이 뭔데 그러면 모르면서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무조건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 알고 계신 건 잘한 거예요. 신사들도 알고 계신 건 잘한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지 마세요. 아닌 것도 배워야 되니까요. 좋은 설명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